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자주 마주하는 감정, 바로 화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지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화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생각은 사라지고 말과 행동은 거칠어지며 결국 후회가 남는다는 점이죠. 그래서 필요한 건 단순히 화를 참자가 아니라 올라오는 순간을 알아차리고 흔들리지 않게 지나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사람이 화가 나면 몸은 아주 빠르게 반응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은 가빠지고 얼굴은 달아오르죠. 이때 뇌에서는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이 먼저 작동하면서 이성적인 판단은 잠깐 뒤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사소한 말에도 욱하거나 원래 의도보다 더 큰 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게 나만 이상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겁니다. 다만 이 반응을 어떻게 다루냐가 문제입니다. 화를 다스리려면 먼저 화의 성격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경계를 지켜주기 위해 이건 아니야 라고 알려주는 건강한 화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억울함과 상처가 쌓여 있다가 현재 작은 자극에 덧붙여 폭발하는 화는 다릅니다. 건강한 화는 사라지면서 상황을 정리해주지만 억눌린 화는 표현될수록 더 커지고 오래 남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화병은 이렇게 눌린 분노가 몸과 마음에 오래 쌓여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통과 불면, 소화불량으로 표현되기도 하죠. 결국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해소되지 못한 채 몸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화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단순히 화를 참아라라는 말로 부족합니다. 참으면 속에서 골마 올라가고 터트리면 관계가 망가지죠. 그래서 필요한 건 화를 제대로 인식하고 잠시 멈추고 안전하게 표현하고 삶의 습관으로 힘을 기르고 끝내는 용서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알아차림입니다. 화는 머릿속에서 나 지금 화났어 라는 생각이 들기 전에 몸이 먼저 알려줍니다. 어깨가 뻣뻣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 힘이 들어가고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이런 신호를 놓치지 않고 바로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운전하다가 브레이크 등이 켜지는 걸 보고 속도를 줄이는 것처럼 내 몸의 경고등을 보는 거죠. 이 순간 속으로 아, 내가 지금 화나고 있구나 라고 말만 해도 감정이 전부를 집어삼키는 걸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이름 붙이기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잠시 멈추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터트리냐 참느냐 두 가지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둘은 모두 우리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터트리면 상대방과의 관계가 상하고 참으면 자신이 병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잠시 멈추는 기술입니다.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자리를 벗어나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창밖을 바라보거나 깊고 느린 호흡을 하는 것. 예를 들어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6초 동안 길게 내쉬는 호흡을 몇 번 반복하면 몸이 전투 모드에서 조금씩 내려옵니다. 이 순간을 감정의 에스컬레이터라고 생각해보세요. 멈추기를 하지 않으면 에스컬레이터가 끝까지 올라가 폭발하지만 중간에 잠깐 내려오면 충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표현하기입니다. 화를 억누르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대신 안전한 방법으로 내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혼자 삼키는 대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솔직히 털어놓으세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화가 났어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때 중요한 건 사실관계가 100% 맞느냐가 아니라 내가 느낀 감정을 언어로 꺼내는 경험 자체입니다. 글로 써도 좋습니다. 노트에 오늘 이런 상황에서 내가 화가 났다. 몸은 이렇게 반응했다. 라고 적어보면 감정이 머리에서 몸으로만 맴도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순간 감정은 이미 반쯤 정리된 셈이죠. 네 번째는 작은 습관 쌓기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힘은 위기 순간에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평소 내 삶을 조율하는 작은 습관이 쌓일 때 자연스럽게 길러집니다. 예를 들어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짧게라도 몸을 움직이기, 하루 감정을 기록하기 같은 단순한 행동들입니다. 이런 자기 확인 행동이 쌓이면 내가 내 삶을 주도하고 있다는 감각이 커지고 화가 올라왔을 때 스스로 제동을 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오늘 이런 걸 지켰다고 공유하는 것도 좋습니다. 서로 확인해주는 것만으로도 지속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마지막은 용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상대방을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용서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용서란 과거의 분노가 더 이상 내 인생을 끌고 가지 못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억울한 일을 잊으라는 것도 그 사람을 미워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나는 이 감정에 내 삶을 묶어두지 않겠다. 이제는 나를 위해 손을 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과거에 붙잡혀 있던 에너지가 풀리고 내 삶을 새롭게 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간단한 문장을 준비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몸이 달아오를 때 속으로 지금 멈춤이라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상대에게는 조금 진정하고 이야기할게요. 잠시만 시간을 주세요 라고 전달하면 됩니다. 그 사이에 물 한 잔을 마시거나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거나 천천히 걸으며 호흡을 가다듬으세요. 이런 작은 행동만으로도 화가 폭발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아이와 주변 사람들의 화도 비슷합니다. 화내지 마 라고 억누르는 대신 네가 화났구나 말로 해보자 라고 안내하면
감정은 제 역할을 하고 지나갑니다. 반대로 수치심을 주며 막아버리면 억눌린 화도 더 크게 돌아옵니다. 우리 사회에서 흔히 하는 참아라, 그냥 넘겨라는 조언은 단기적으로 조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몸과 관계에서 큰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주세요. 화는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길들이고 다스려야 할 에너지입니다. 몸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잠시 멈추며 말로 풀고 작은 습관을 쌓고 용서로 마무리할 때 우리는 화에 끌려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난 뒤 바로 한 가지라도 실천해보세요. 깊은 호흡 2분, 발바닥 감각 느끼기, 혹은 하루 감정 한 줄로 기록하기. 작은 시작이 쌓여 결국 내 반응을 바꾸고 내 반응이 내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 모두 분노가 아닌 주도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끗 차이였습니다.